40대면 미혼보다 돌싱이 어색하지 않을 나이라고 하던데 그 나이에 맞게 주어진 사회적 숙제를 풀지 못한 기분에 조바심이 납니다. 그 나이에 그걸 해라, 그때는 그걸 해라. 남자가 왜 울어? 여자가 그 보이지 않는 사회적 언어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30대에 들어 취미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문득 제 주변을 둘러보니 제 나이에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며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40대면 미혼보다 돌싱이 어색하지 않을 나이라고 하던데 저는 최근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결혼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겠지만 그 나이에 맞게 주어진 사회적 숙제를 풀지 못한 기분에 조바심이 납니다. 저는 나이만 어른이고 아직 30대에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는 걸까요? 극 아이라서 손은 못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입니다. 어떤 언어의 프레임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는 모든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벽이 있죠? 천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간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언어의 벽 안에, 언어의 프레임 안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계속 듣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여자가, 새끼, 남자가 왜 울어?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해주면 무슨 말을 들었어요? 아우, 저 팔불출 같은 새끼, 저 새끼 큰일 할 놈은 아니여. 지 마누라한테나 벨벨벨벨벨 아이고 저 남자 새끼가. 그 언어 안에서 자랐다고요. 그래서 이 언어 밖에서 자라기는 보통 어려워요. 다 그 보이지 않는 사회적 언어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말을 듣죠. 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니? 그러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면 엄마가 나쁜 년이야. 엄마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남들 할 때 하라고 하잖아. 공부는 때가 있다고 그랬지. 공부할 때 해. 남들 결혼할 때 해. 남들 이혼할 때 이혼을 하란 말이야. 엄마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남들 할 때 하라는 거야, 엄마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전에 코로나 때 강연이 안 들어와서 제가 김옥자라고 김창욱의 자연스러운이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을 팔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주에 미니 단호박을 팔았다고요. 요 주먹만한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숙성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엄청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왜? 아줌마들이 많이 먹어버려요. 주먹만한 거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3개 처먹었는데 다이어트가 되겠어요? 안 돼. 솔직히 다이어트 안 돼. 그냥 입맛만 좋아져요. 미니 단호박이라고 있어요. 애월에서 나오는 거. 그거 팔았어요. 그것도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때 이제 농사일을 하고, 농산물 유통하는 걸 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사과도 하고 배즙 같은 것도 했어요. 그래서 농가를 직접 방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농가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극히 일부 농가가 세상에는 어떤 구조를 제가 배웠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비싼 과일의 70%는 선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과일은 자기가 돈 내고 안 사 먹는 거예요. 선물을 하거나 선물을 받아서 먹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선물이 들어와요.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황도를 엄청 많이 사람들이 갖고 왔더라고요. 황도 알아요? 황도? 캔에 들어있는 거. 알죠? 여러분 나이 잡순 분들이에요. 황도 아는 사람들은 나이 잡순 분들. 네? 그거 국물 엄청 달잖아요. 네? 약간 알루미늄 냄새도 나고. 근데 그거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어린 나이에. 황도.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가 또 떨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황도를 또 먹으니까.
이제 저희 집이 막 과일을 사 먹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은 언제만 과일을 먹었냐면 제사 때, 그리고 추석, 설날 이런 때만 좋은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자분들 입장에서, 농가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제일 많이 팔릴까요? 설하고 추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과일이 자연적으로 맛이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통도 해야 되고, 우리가 농가가 팔기도 해야 돼요. 맞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매우 극히 일부 농가가 꽃이 필 때 성장 촉진제를 붓으로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이 커져요. 그러니까 그 빵이 커지니까 당연히 막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이제 뭐 설 때 보면 애들이 막 사과나 배가 막 애 대가리처럼 큰 애가 있잖아요. 막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꺼내가지고 막 대가리만한 게 막 9개 들어가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 농가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은 커졌는데 브릭스, 즉 당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고 이게 대가리는 큰데 맛이 그렇게 있지는 않네 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 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추석 때 팔지는 않겠다. 아직 내가 그 농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초보니까 나는 이걸 성장 촉진을 시키지 말고 자연인 상태로 그 다음 시기 텀에 팔겠다. 그러면 장사가 어려워요. 왜? 그때는 안 먹거든요. 안 팔거든요. 대한민국이 인간에게 성장 촉진제를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자가 나이가 30대, 20대가 가장 금값일 때 팔아. 이런 올드한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너 나이 그때 넘어가면은 너 무슨 값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 그 시즌에 빨리 너 팔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1월에 맛이 들고, 어떤 사람은 12월에 맛이 들고, 어떤 사람은 망감류, 해의 끝 12월이나 1월에 맛이 드는 과일이 있는데 각자 다 자기의 맛이 드는 계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 산다는 거죠. 그 나이에 그걸 해라, 그때는 그걸 해라, 결혼을 했으니 애는 낳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가 안 좋은데 애만 낳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드시고 조바심이 들 수 있지만 괜찮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사랑은 해봐라. 결혼은 안 해도 된다. 사랑은 계속 시도하고 해봐라. 직장은 없어도 된다. 그렇지만 자기의 길은 있는 게 추천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자기의 길은 있으면 좋죠. 그럼 자기의 길은 뭐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흥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길은 걸어봐라.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새로운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조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극극 아이님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별하고 퇴사하고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기분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힘든 시기를 맞이하셨는데도 여기에 나오셨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이분에게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인데 그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동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이분의 사촌 오빠 정도 되는 나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별이 이혼이든 아니면 교제하던 남성과의 이별일 수도 있죠.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여성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글씨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되게 여성스럽거든요. 만약 남자가 이런 글씨체를 썼다면은 사랑스러운 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한테 퍽 맞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서려고 하면 안 돼요. 여성분들 경험해봤잖아요. 예쁜 옷 입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넘어지면서 다쳤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피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있다고요.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넘어졌어요. 살다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척 잠깐만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괜찮으세요? 하고 도와주든지 다 쌩까고 사라져요. 그럼 그때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누가 도와줄 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누가 벌떡 일어나려고 할까요? 자존심 센 사람. 자존심의 꽃과 같은 건데요.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열매는 인격이래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아우 예쁘다, 아우 동안이다, 아우 똑똑하다 이렇게 해야 칭찬이래요. 아우 애가 똑똑하더라 되게. 그러니까 20, 30대 사람들에게는 똑똑하다는 게 칭찬이라는 거죠. 근데 40만 넘어도 4, 5, 60만 돼도 되게 그 언니는 인격적이더라 사람이. 이게 칭찬이래요. 40, 50대 됐는데 똑똑하더라 그 언니. 어쩜 그렇게 총기가 대단하신지. 아니 무슨 4, 50, 60이 됐는데 똑똑하다는 말을 듣냐고요. 그 언니는 사람이 진짜 인격적이더라. 나 너무 놀랬잖아. 진짜 인격적. 최근에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뭘 배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분야의 대가인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병대 후배예요. 하늘 같은 선배시고 그분은 70대인데 그분은 이제 신앙이 없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창호가, 예 선생님.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을 갈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내가 50년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되게 많은 거를 알았거든? 그래서 내 머리에 가득해.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못 주고 내가 죽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알게 된 모든 걸 너한테 알려줄게.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소름 돋아요.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제 머리에 인간에 대한 게놈 지도가 좀 있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저의 문화가 되고 스승의 뜻을 잘 받드시고 계승 발전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네가 되어라. 제가 거기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내 모든 노하우를 알려줄 게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준다고 하는 스승이나 부모는 여기서부터 아주 권위적이 될 수 있거든요. 야, 내가 너한테 이 기업을 물려줬고
내가 너에게 모든 노하우를 전수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너는 예술가인데 너는 나의 모든 기술을 알려줄 테니 배워서 너는 네가 되어라. 인격을 넘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덕이 있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저는 그분에게 지금 어떤 기술도 배우지 않았는데 전 그분의 모든 핵심을 이미 다 배운 것 같아요. 아, 이러는 사람을 내가 살아생전 만나네? 야, 종교가 있어도 저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인격이니 우리 이분의 지금 꽃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퇴사도 했고 이별도 했고 그거는 열매가 시작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지만 또 그 열매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꽃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어느 자리에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열매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강사님 강연 참가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한국 정착 과정에서 혼자만으로 이겨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강사님의 강연을 듣고 힘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계셔요? 네, 스물 살에 이제 20살에 왔고 지금 한국에 온 지는 13년 됐고요. 그러면 33살 되신 거예요? 네. 혼자 지금도? 네. 그러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다 북에 계세요? 네. 혼자 쉽지 않은데 지금은 그러면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회사 그만두고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유튜브를 본 거예요, 강연을? 그렇죠. 한국에 와서 이제 TV랑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핸드폰도 이렇게 다 이북에서는 그런 걸 못 하니까 저 북한 가면 통할 수 있어요? 통하지. 통해요? 통일되면 통일되면 된다고요? 북한에서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저희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다 서로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미래 통일되는 거는 가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진짜 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힘든 일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좀 해결된 게 있을 테고 지금도 여전히 해결 안 되는 게 있을 테고 이 남한 땅에 와서 우리가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저는 제주살이를 부분적으로 한 게 8년 됐는데 최근에도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만할까? 8년이 됐는데도 힘드네.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10배, 100배 힘든 상황이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면접 볼 때 이제 새토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면접 떨어진 적도 있어서 네 그런 일단 편견 이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우울증 뭐 살짝 심한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왔는데 제가 이제 이북에서 한국으로 올 때 이렇게 오기가 힘들어서 중국 걸쳐서 나라 걸쳐서 오거든요. 중국에 이제 아들 하나 있어요. 중국에.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여태껏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당하지 못했어요. 항상 걸어가도 이렇게 바닥만 보고 걸고 그랬거든요. 근데 강사님의 그 유튜브랑 TV 이런 거 보면서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네 이렇게 목표랑 꿈 이런 게 더 생기고
활발하게 웃고 다니고 그래요. 그게 앞으로도 그냥 이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받았던 것만큼 이렇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도 이제 봉사하고 싶고, 네, 대한민국에서 살고 죽고 그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 너무나 뭐 큰 영광이고, 저 말고 다른 강사님 누구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나 안 삐질게요. 없어요. 이북에는 그런 강사님 없죠? 없어요. 최고. 핸드폰이 있으세요? 핸드폰? 그럼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조금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지구도 하나의 점밖에 아닌 데인데, 너무 우리가 남한이니 북한이니 외국 사람이니 뭐 그렇게 땅에서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동시대에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가 조금 괜찮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짧은 인간의 시간을 살면서 참 의미 있고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뿌리 내리시도록 박수 한번.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 봐요.